회색은 재의 빛깔과 같이 흰 빛을 띤 검정을 의미합니다. 보통 색깔을 사람에게 더 씌우면 어떤 의미일까요? 좋게 말하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이나 사상 따위가 뚜렷하지 않은 줏대 없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구독자분들은 어떤 일이든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닐 때가 꽤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무언가 숨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뒤에 숨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거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식의 회색인간은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에 양념을 다양하게 넣은 소설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책 내용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거나 긴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소설책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김동식 작가는 10년 동안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웹 게시판에 본인의 소설을 올려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은 늘 공정하죠. 하지만 모두에게 같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그 안에서 그저 불평을 늘어놓을 뿐이지만 또 다른 누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누리기도 합니다. 김동식은 그 노동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우리네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소설이 바로 회색인간입니다. 사실 김동식 작가의 책을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은 책이 출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책들이 모두 단편, 그것도 초단편이라는 것입니다. 단편선으로 유명한 오헨리나 체호프에 비해 그 분량이 더욱 적습니다. 한 편을 읽는데 어떤 이야기는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작품은 책 제목과 동일한 회색인간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 문화란 하등 쓸모없는 것이었다. 회색인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대도시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하룻밤새 증발하듯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저세계에서 우리 인간 세계의 인간들을 납치한 것이었죠. 지저세계 인간들은 한순간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사람들에게 땅을 파도록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땅을 파면 지상에 사는 인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반기를 들어봤지만 지저인간의 힘에 눌려 꼼짝없이 땅을 파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고 잘 곳도 화장실도 없었으며 마실 물조차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먹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사람들은 항상 지쳐 있었고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회색이 된 듯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어 죽었지만 가장 많은 죽음은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죽어갈 때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룰이 생겼습니다. 땅을 많이 판 사람이 우선적으로 빵을 먹는다는 것이었죠. 땅을 왜 팠을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도시 하나만큼의 땅을 파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 말이죠. 그 희망 때문에 사람들은 땅을 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한 여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자가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일어나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한 남자가 몰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벽에다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지상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건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건 소설을 쓰던 사람이건 이곳에서 예술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지금의 인간에게 있어 예술은 그저 쓸모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던 여인은 어디선가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고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여인에게 빵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빵을 먹고 그 여인은 다시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쓰러진 화가에게 자기 몫의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빵을 건네주며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이곳의 모습을 그릴 수 있나? 네, 그릴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도 이 지옥 같은 곳에 있었던 일들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불러도 돌을 던지지 않았고 벽에 그림을 그려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곳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갔고 사람들은 늘 배가 고팠지만 그들은 더 이상 회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네 삶은 공포와 유머 그 중간 어디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난 우리는 누군가의 울음과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그 가운데에는 웃음과 기쁨도 존재합니다. 우리네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일지라도 그 여정까지 비극으로 점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나약한들 어떻습니까? 그게 인간이고 그렇게 세상은 또 내일을 맞이하는 것 아닐까요?
혹자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김동식 작가가 장편을 쓸 수 있겠어? 단편을 쓰는 것은 쉬워. 그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야? 책에 깊이가 없어. 10년만 지나봐. 그 책을 누가 읽겠어? 모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 역시 박경리 선생과 조정래 선생을 존경하는 한 명의 독자지만 모두 그분들과 같은 책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동식은 김동식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수고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동식의 글은 짧습니다. 하지만 짧은 글 속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이 책을 읽는 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어야지 하는 다짐은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달아날 것입니다. 어느새 다음 편 또 다음 편을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테니까요.